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 너 한번 혼나봐라,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심보 아니겠냐, 국정을 놀부식 심통 국정 행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윤석열을 비판했습니다. 해당 발언입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을 보면 놀부가 생각이 납니다. TV 수신료는 어차피 내야 합니다.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한꺼번에 몰아서 하나의 고지서로 내면 편하고 좋은 일인데 왜 그걸 굳이 분리를 해가지고 고지하는 측도 불편하게, 내는 측도 불편하게, 또 잊어버리고 안 내거나 이러면 체납자가 되는 그런 불편함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KBS에 강요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 한번 혼나봐라,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심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속도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는 종점을 옮기는 게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들이 다 점검하고 인정한 대로 원래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백지화를 합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호박이 말뚝 박거나 뭐 그런 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국정을 놀부식 심통국정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삶이 달려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엄중한 일입니다. 놀부 심술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이랬다 저랬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윤석열의 국정 운영 행태를 보면 놀부는 그나마 양반이 아닌가 싶을 정도죠. 뻔뻔함도 적반하장도 내로남불도 이 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는 짓이 전부 우주 대마왕급 아닙니까? 이런 행동들은 사실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심판을 해야죠. 특히 김건희 고속도로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국정농단이자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국정조사가 필수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국정조사를 언급을 했죠.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의 입김으로, 누구의 지시로 종점이 변경이 됐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너는 누구냐? 울산 땅땅땅에 이어 양평 땅땅땅이 전국의 뇌관으로 등장했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고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15년간 추진되고 변함이 없었던 고속도로 종점 원안이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밀집 지역으로 변경된 대통령 처가 땅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입니다. 바뀐 과정과 절차가 숨겨져 있고 변경 안대로 간다면 대통령 가족이 막대한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후진국형, 권력형 비리 게이트 냄새가 폴폴 납니다. 원래 선거라는 것은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발언입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 사업하려고 대통령 하십니까? 원희룡 장관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요 인물도 아니고 천방지축 까불다 다치겠지요. 원희룡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의 뒷배,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그렇습니다. 해서 이번 사건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작동이 된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파헤치는 것이 본질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시원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은 저질러 놓고 윤석열 부부와 원희룡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차 출국을 해버렸죠. 그런데 원희룡은 왜 따라갔을까요? 작당 모의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 그런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이 오늘 기시다와 6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인데 그럴 리 만무하겠죠.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회담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남 자리에서
내일 어떤 말씀을 나눌지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한일 통화 스와프,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결국 13년 전 일어난 자연재해다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 일본을 포함해 아태 국가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가 지난 3월 정상화됐다라고 입을 털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자연재해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가 됐답니다. 그 결과가 핵 오염수 방류인데 말이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국정을 맡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반잔의 물컵을 채웠더니 후쿠시마 오염수로 나머지 반잔을 채워준 일본에게 윤석열이 과연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자, 한편 기생충 학자로 알려진 서민이 윤미향 의원에게 500만 원을 물어줄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서민은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불한 것처럼 해놨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이 검찰의 공소장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지난 6일 재판부는 윤미향 의원에게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6일 판결을 냈습니다. 이에 서민은 징징거리면서 윤미향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1심 판결에서 제가 500만 원을 물어내란다.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라서 황망했다. 항소를 할까? 아니야. 윤미향과 더 이상 엮이지 말고 돈으로 때우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급 우울해지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본인 잘못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은커녕 돈 500만 원에 오히려 우울해지고 멘탈이 흔들린다는 서민. 참 비호감입니다. 좀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호감 인물 중 한 사람이 이낙연이 어제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갖기로 했다가 호우 때문에 일정이 연기가 됐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에 앞서 지난 9일 10일 비공개로 부산을 방문해서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또 김혜영 전 의원을 따로 연락해서 독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조금 박해 중에 해로 불리는 김혜영을 이낙연이 왜 만났을까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그만하면 됐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라고 발언했던 그런 김혜영을 이재명 대표 만나기 전에 만났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 말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왕수박 이상민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가 도를 넘고 있고 또 당 분열을 주장하는 발언을 명백한 해당 행위로 보고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라고 박성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앞서 혁신위가 당내 분란을 일으킨다면서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 비판한 바 있고 또 서복경 위원이 옆집 불경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말 좀 조심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엄중 경고 소식에 이상민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지도부는 제가 해당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경고 운운했다고 하는데 참 황당하다. 저는 전혀 해당 행위를 한 적 없다. 오히려 당 지도부 등을 포함해서 당내에서 민심에 반하고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에 대해 성찰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역시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차기 총선 이후에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